지금부터 주소연학원 강제 탈락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연학원에는 강제 탈락 규정이 있다. 각 과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학생이 다니고 싶다 하더라도 강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다. 이 정도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강제 탈락 규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보시죠. 코스 과정 구분 없이 적용되는 강제 탈락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각 과정별 강제 탈락 규정이 있거든요. 코스 과정 구분 없이 적용되는 강제 탈락 규정은 반성문 탈락, 이건 학원 생활규칙, 뭐 부정행위를 했다, 안 좋은 언어를 썼다, 뭐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한 번 쓴다, 두 번 쓴다, 아니면 사안이 심각해서 바로 탈락시킨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학부모와의 이해 충돌에 따른 강제 퇴원, 학부모와 학원과의 어떤 이해 충돌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됐다, 이럴 때도 어떠한 상황과 절차를 거쳐서 강제 퇴원이 진행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정별 강제 탈락 규정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코스 과정 구분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유행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탈락이 될까? 정규 주 3회반인데 나이트, 배런, 카운트, 정규 주 3회반인데 어떤 상황에서 강제 탈락이 될까? 주 2회반일 때는 어떤 상황에서, 고순에는 또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불참이라는 벌점과 과제 미제출이란 벌점이 누적되면 이 정규반에서는 강제 탈락이 된다는데 그게 또 무엇인가? 자, 고순회 과정에 대한 강제 탈락 규정이 있고요. 정규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데이터 벌점 탈락 규정이라고 합니다. 불참 벌점, 과제 미제출 벌점이 누적되면 규정에 따라서 탈락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문 탈락.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규칙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 부정행위지 않을 것,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 학생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자세들, 거기에 대해서 경미하거나 이거는 반성문을 적용해서 넘어갈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겠다, 그럼 즉시 탈락이에요. 근데 반성문이 적용돼도 계속 반성문 쓰고 이게 아니고, 반성문을 두 번 썼잖아요. 근데 또 적용됐어요. 이러면은 더 이상은 다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즉시 퇴원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사안이 중대해서 이건 반성문 이해 사안이 아니라 즉시 퇴원 대상이다. 이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분쟁 탈락. 제가 왜 입학설명회를 반드시 학부모님이 참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소연학원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학원과 부모님들, 학생들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학원의 운영 방침이 이런데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학생들을 이끌고 갈 건데 여기에 대한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그래서 입학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서약서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런 식으로 학생을 대하나요? 왜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나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주의를 줍니다. 근데 바로 뭐 5분 10분 뒤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럼 경고를 줍니다. 근데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야단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인프로 내려보내서 반성문을 적용하든가.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어떤 그 수업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선생님도 예민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정 학생이 계속 그거를 방해를 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인포로 내려보내기 전에 일단 야단을 확실하게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 야단 쳤다고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키웠던 아이인데 왜 학원에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야단을 치냐, 막 달려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납을 제가 잘 못해요. 그거를. 왜?
가르치다 보면은 야단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뭐 체벌을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단 맞을 행동을 했으면 야단을 맞는 게 맞아요.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키우고선 키우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러다 얘기를 안 합니다. 각자 부모님의 가치관이 있고 교육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주소연하고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야단 칠 때 야단 쳐요. 잘못하면 잘못 지적합니다. 칭찬으로 다독이면서 격려를 하면서, 격려 필요할 땐 격려해요. 무조건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야단 쳐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그거를 무조건 다 격려로 바꾸고 칭찬으로 귀를 북돋아가면서 키우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야단을 쳐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수강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20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야단 맞았다고 잘못된 아이들 없습니다. 야단 한 번 안 맞고 자라난 아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학원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원으로 보내면 돼요. 왜 학원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학생보다 10배, 20배 많은 학생들이 이 학원의 방침을 따르면서 이 학원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어요. 한두 명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선택한 이 학원의 어떤 방침과 방향성을 바꾸라고요? 그걸 들어주는 학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몇 년 동안 고집이라고 하면은 정말 유명한 학원이 주소연화 학원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세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통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맞으면은 맞는 곳을 찾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학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당연히 퇴원 조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원은 선택교육이라고. 학생과 부모님과 맞는 학원을 찾아서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이건 무슨 의무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왜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든가 업무에 피해가 가면 저는 곧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 버려요. 끝까지 갑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없는데 들어가는 어떤 법적 비용이 몇백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저는 끝까지 가버려요. 그렇게 여태까지 견뎌왔어요. 아시는 분들, 그 상황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달 받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정말 고집이 대단해서 뭔가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은 거의 손실을 더 추가로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간다. 알고 계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학원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주소연화 학원의 교육 방침과 방향, 이 스타일을 인정해 주시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이대로 가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학생, 학부모님, 이렇게만 같이 가면 되는 곳이에요. 안 맞는데 부딪히는데 꼭 보내야 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영어학원입니까? 여기가 아니잖아요. 자, 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학교는 오히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항의할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을 왜 바꿔요? 그러니까 학원 자체를 학생과 부모님이 다른 학원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되는데 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그냥 통으로 다 바꿔가지고선 다니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주소연화 학원은 왜 강제 탈락 규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견뎌내는 게 굉장히 힘든 세월들이에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 탈락을 시키느냐? 강제 탈락이 무슨 말이에요?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다니겠다고 하는데 학원에서 그만 다녀야 됩니다 하고 강제로 내보내는 거를 강제 탈락이라 하잖아요. 아, 이 학원 그만 다닐게요. 그거는 강제 탈락이라고 안 하죠. 그냥 자율퇴원이잖아요. 강제 탈락을 왜, 그것도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는데 왜 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이 강제 탈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떤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무조건 탈락시키는 게 맞죠. 학부모 분쟁이 일어나서 학원의 운영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탈락시키고 퇴원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데이터 탈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행과정은 종합성적이 몇 점이 안 되면 수강 등록이 안 됩니다. 고순회 과정은 과제 미제출 벌점이 몇 개면 더 이상 수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 과정에서는 과제 미제출이나 시험 벌점, 불참이죠. 요게 몇 개가 쌓이면 그 즉시로 탈락됩니다. 이런 규정을 왜 운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주소연학원의 강제 탈락 규정은 못하는 학생을 자꾸 선별해가지고 누락시켜서 잘하는 학생들만 남겨서 가려고 한다라는 어떤 오해의 말들이 꽤 있는데 틀린 얘기예요. 못하는 학생을 자꾸 누락시켜서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가려고 강제 탈락을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써있죠. 안 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안 하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보내기 위해서 강제 탈락 규정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학생은 실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코스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입학시험에서 여유있게 들어온 학생이 있고 정말 빠듯하게 들어온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빠듯하게 들어왔어요. 수업을 해보고 숙제를 해보고 시험을 해보니까 힘들어요. 어렵기도 하고. 자, 그 상태에서 다 탈락할 것 같죠? 실제 상황은 뭐냐면 실력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탈락을 안 해요. 스스로 너무 힘들다, 좀 쉬었다 할게요, 나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강제 탈락 규정에 적용돼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되는 학생들은 누군가요? 희한할 정도로 10명의 탈락생이 이번 달에 나왔잖아요. 그 중에 8, 9명은 잘하는 학생이에요. 실력이 있다고요. 잘한다기보다는 영어 실력이 좋아요. 좋은데 안 해요. 숙제를 주면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쉽게 해요. 실력이 좀 모자라는 학생이 1시간 걸릴 거를 이 학생은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30분도 안 걸린 걸 안 해요. 제대로. 시험 통과도 정말 힘들게 통과하는 학생이 2시간 만에 통과하는 거를 3, 40분이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안 해요. 그런데 수업에 앉아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집중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데 실력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질문이나 어떤 문제풀이에서 또 정답은 또 잘 맞춰요.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문제가 커져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쟤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리고 집중도 안 하는데 저렇게 정답을 잘 말하네? 나는 뭐지? 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상황의 어떤 분위기가 벌어지면서 이 학습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실력 약한 학생들이 의욕이 꺾여요. 이거를 왜 저희가 지켜봐야 되죠? 그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어떻게든 붙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끌어줘서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바꿔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회를 준다고요. 한 번 딱 어떤 상황에서 딱 탈락이 아니라 벌점이 딱딱딱딱 올라가요. 한 달 단위로. 그리고 한 달 딱 지났잖아요. 그럼 초기화돼서 다시 카운트가 돼요. 한 달마다 이 정규 과정의 강제 탈락의 데이터는 한 달마다 움직입니다. 한 달 동안에 하나 딱 걸렸다고 딱 탈락이 아니라 과제가 몇 개까지, 그 다음에 시험 벌점이 몇 개까지 기한을 줘요. 그리고 탈락에 근접하면 경고도 줘요. 그럼에도 본인이 안 한다고 딱 던져가지고 탈락이 돼버렸어요. 이 학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각 부모님마다 다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실력이 약한 학생도 소중한 학생이고 실력이 좋은 학생도 소중한 학생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협조를 해야죠. 실력이 여유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다 잘하면서 데이터는 퉁퉁퉁퉁 하면서 되게 나빠요. 그럼에도 탈락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켜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학원의 손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강제 탈락 규정을 만들었어요. 강제 탈락 규정은 안 하는 학생을 계속 선별하겠다. 기회는 주지만 그 기회까지 다 무시하고 계속 안 한다면 여기까지 봐주고 요거를 넘어서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나가라. 이게 주소연 학원의 강제 탈락 규정입니다. 그냥 실력 없는 학생들 무조건 내보내버리고 좋은 학생들만 모아놓고 그래서 결과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려고 만든 강제 탈락 규정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부모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소연 학원이 그냥 못한 학생들 못하니? 너네들 어떻게 공부하려고? 퍽퍽퍽 이런 식으로 20몇 년 동안 운영이 됐으면 벌써 사라졌어요. 여태까지 견뎌오지를 못합니다. 실력은 없어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계속 끌어안고 간다고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봤니?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봐. 계속 끌고 갑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근데 안 해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집에서는 학생들한테 야단 한마디를 안 쳐요. 안 하는 데 대해서. 그걸 학원에서 다 떠안아 달라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진짜 1대1이면 떠안아서 갈 거예요. 1대1이 아니잖아요. 다수가 같이 공부하는 건데 다른 학생들 피해를 다 떠안고 그 학생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탈락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설마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좀 그 벌점 좀 쌓였다고 설마 내보내겠어? 우리 아이가 토익이 950이 넘었는데 그 벌점 좀 쌓였다고 강제로 내보낼까?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해서. 2002년도에 본원이 개원됐거든요. 20년이 넘었죠. 훌쩍. 이 상황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계속 유지하고 고집부리고 부딪히면서도 지켜온 규정이에요. 간단하게 하면은 하겠다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다. 실력이 있든 없든 하겠다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주소연 학원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